김영석 교수가 100년의 삶 끝에 깨달은 것. 자식 앞에서 현명하게 바보가 되는 법.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자식이 뭔가 결정을 내렸는데 속으로는 이미 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분명히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말했어요. 걱정돼서, 사랑해서. 근데 자식 얼굴이 굳더라고요. 대답은 하는데 눈빛이 달라요. 또 시작이네. 그 눈빛. 그 순간 뭔가 찌릿했던 적 있으세요? 이 제목 어그로 만들기. 김영석 교수 100년 인생의 마지막 후회. 자식에게 이 말은 하지 마세요. 자식 잘 되라고 한 말이 평생 거리 만든 이유. 100세 철학자가 끝내 깨달은 부모의 말 한마디. 똑똑한 부모일수록 자식 앞에서 망하는 이유. 김영석 교수가 말한 현명한 부모는 바보처럼 말한다. 자식 인생 망치는 부모의 공통습관. 사랑해서 한 말인데 자식은 왜 멀어질까? 자식이 부모를 피하기 시작하는 순간. 100년 산 철학자가 마지막에 후회한 것. 자식 앞에서 이기려 들면 반드시 잃습니다. 부모의 조언이 독이 되는 순간. 또 시작이네. 자식 눈빛이 차가워지는 이유. 자식과 멀어지는 부모들의 결정적 한마디. 김영석 교수가 늦게 깨달은 부모의 지혜. 자식은 왜 부모 말을 듣지 않을까? 늙을수록 꼭 배워야 하는 부모의 대화법. 자식 앞에서 현명하게 바보가 되는 사람의 비밀. 자식을 움직이는 부모는 따로 있습니다. 평생 존경받는 부모의 공통점. 부모가 말을 줄이자 자식이 가까워졌다. 선루 도입부 제목과 연결 어그로 만들기. 또 시작이네. 자식 눈빛이 차가워지는 순간 부모는 모릅니다. 자식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대화 끝은 늘 싸움이 될까요? 김영석 교수는 100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때로 바보가 되어야 한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통제로 느낍니다. 늙어서 가장 외로운 사람의 공통점. 정답만 말한 부모였습니다. 자식 인생 걱정해서 꺼낸 한마디. 그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사실 그 순간 이미 대화는 끝났습니다. 자식은 조언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받는 느낌을 싫어하는 겁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왜 나이 들수록 점점 멀어질까요? 부모는 방향을 알려주려 했고 자식은 숨막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100세 철학자가 마지막에 남긴 충격적인 말. 자식 문제는 이기려 하면 반드시 잃는다. 자식을 움직이는 부모는 따로 있습니다. 의외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대화는 했는데 관계는 멀어졌다면 지금부터 꼭 들으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존중받는 부모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100년을 살다 간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말년에 가장 후회했던 것,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했던 것.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자식 앞에서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것, 아는 척하지 않는 것, 허허 웃으며 바보가 되어주는 것.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일부 부모는 왜 자꾸 정답을 말하려 할까요?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걸 알게 되잖아요. 젊어서 실패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돌아올 수 없는 선택도 해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이 뭔가 결정하려 할 때 이미 결말이 보이는 거예요. 저 길은 내가 가봤어. 저건 아파. 저건 후회해. 그러니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다 해봐서 안다.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내 말 들어라, 진짜. 근데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 자식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고맙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자식 마음에 쌓여요. 한 번, 두 번, 10번, 20번.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식이 말을 안 하게 돼요. 결정을 미리 말 안 해요.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말해요. 이미 결정했어요. 그 말로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리 말하면 뭐가 돌아오는지 알거든요. 반대 의견, 걱정, 충고, 설득. 그게 싫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싫은 건 그 안에 담긴 느낌이에요. 나는 네 판단을 믿지 않는다. 그 느낌. 그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묻어나오는 거거든요.
김영석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너무 똑똑하면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뭔가 가슴이 찔렸어요. 나는 지금껏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혹시 자식한테는 압박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이부 그 말들이 자식 영혼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내가 다 해봐서 안다. 이 말이 왜 자식을 지치게 할까요? 이 말은 사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경험은 필요 없어. 내 경험이 정답이야. 너는 아직 몰라. 나는 알아. 그 안에 담긴 건 사랑인데 자식이 받아들이는 건 무력감이에요. 아, 나는 아무리 해도 엄마 아빠 눈엔 아직 어린애구나.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 말도 참 무거운 말이에요. 걱정이라는 말 뒤에 따라오는 건 뭐예요? 불안, 경고, 반대. 자식은 이걸 알아요. 경험으로. 걱정돼서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하지 마라가 온다는 걸. 결국 이 말은 나는 네가 선택한 것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으로 포장해도 내 말 들어라. 이 말이 제일 무거워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일방통행이에요. 자식 입장에서 이 말은 이렇게 들려요. 나는 너한테 내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이 없다. 너는 그냥 내 말을 따르면 돼. 그 자식이 20이든 40이든 50이든 관계없어요. 여전히 그 말은 상처가 돼요.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식이 부모 연락을 피하게 돼요. 산부 모르는 척의 지혜 가장 어려운 사랑. 김영석 교수가 말했어요. 노년의 품격은 아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르는 척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신나서 뭔가 얘기해요. 아빠, 나 요즘 이런 방법으로 투자 공부하고 있어. 사실 그 방법 이미 알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위험한 방법인 것도 알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 그거 나도 알지. 그거 위험한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자식 기가 확 꺼져요. 다음엔 말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 그래. 그게 어떤 방법이야? 나는 잘 모르는데 설명해 줄 수 있어? 자식 눈이 달라져요. 말이 많아져요. 표정이 밝아져요. 왜냐하면 자식은 정답을 원한 게 아니거든요. 이해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모르는 척의 지혜예요. 이미 알아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 자녀의 말을 끝까지 자르지 않고 듣는 것. 괜히 정답을 수정하지 않는 것. 이걸 김영석 교수는 사랑의 연기라고 했어요. 연기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가식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연기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이에요. 자기 아는 것,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을 잠깐 내려놓고 오롯이 자식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나이 들수록 더 어려워요. 더 많이 알게 되니까요. 사부 간섭은 노역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자식 결혼 문제에 끼어들고, 자식 돈 쓰는 방식에 한마디 하고, 손주 교육 방법에 지적하고, 식습관, 생활 방식, 직장 선택까지. 이게 다 사랑이에요. 맞아요. 시작은 사랑이에요. 근데 나이 들수록 이 간섭이 점점 강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젊었을 때보다 더 심해져요. 왜요? 나이 들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줄어들거든요. 몸도 마음대로 안 되고, 사회에서도 점점 뒤로 밀려나고, 그 불안이 자식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자식만큼은 내 뜻대로 됐으면. 그 심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걸 김영석 교수는 조심스럽게 노역이라고 했어요. 나쁜 욕심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이 자식을 밀어낸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식이 부모 집에 덜와요. 명절에도 잠깐만 있다가요. 전화도 자주 안 해요. 왜요? 올 때마다 뭔가를 들어야 하니까. 올 때마다 뭔가 지적당하니까. 올 때마다 기운이 빠지니까. 그게 부모가 원하는 결과인가요? 아니잖아요. 오부 기다림이 사랑입니다. 자식이 실패했어요. 부모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죠.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 말이 입 끝까지 올라와요. 근데 그 말을 삼킬 수 있어요? 그게 기다림의 사랑이에요. 자녀의 실패를 옆에서 그냥 견뎌주는 것. 넘어졌을 때 바로 일으켜 세우려 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게 두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특히 부모한테는 자식 고통이 내 고통이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봐야 해요. 부모가 항상 해결해주면 자식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해결하는 근육이 안 생겨요. 넘어질 때마다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러다 부모가 없어지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요? 자식이 뭔가 실수했을 때, 뭔가 틀린 길을 택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말이 자식한테는 산소 같은 말이에요. 숨이 트이는 말이에요. 아, 부모님이 내 편이구나. 내가 실패해도 여기는 따뜻하구나. 그러니까 여기 오고 싶다. 그게 쉼터예요. 해결사가 아니라 쉼터. 부모는 자식 인생의 해결사가 아니에요. 쉬러 오는 곳이어야 해요. 육부 부모 자신의 행복.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 하나 더 해볼게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한테 서운해요. 자주 안 오고, 전화도 뜸하고, 바쁘다고만 하고. 그 서운함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나빠져요. 진짜로. 섭섭함은 몸을 병들게 해요. 그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면 독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한테 기대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알아요. 수십 년을 자식 중심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내 삶을 살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부모가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면 자식이 부담이 없어요. 부모님이 잘 지내시네. 내가 자주 못 가도 괜찮겠다. 그럼 오히려 더 자주 오고 싶어져요. 반대로 부모가 자식만 바라보고 살면 자식이 무거워요. 방문 한 번이 숙제가 돼요. 취미를 찾으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산책을 하세요. 좋아하는 걸 드세요. 혼자서도 행복할 줄 아는 노년. 그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칠부자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언제부터 내 것이었나요? 사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요. 잠깐 맡아 키운 거예요. 이 세상에 왔을 때는 내 품에 안겨 있었지만 언젠가는 스스로 자기 길을 가야 하는 독립된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결혼이, 그 사람의 직업이, 그 사람의 돈 쓰는 방식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도 자꾸 내 것처럼 느껴지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더 슬프고,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김영석 교수는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비로소 좋은 부모가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어요. 이 말에서 멈추게 돼요. 너무 늦어 있었다는 말. 그분이 100년을 살면서 한 말이에요. 그 100년 안에 얼마나 많은 후회가 담겨 있을지. 팔부 말 한마디의 무게.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식이 어릴 때 뭔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어요. 엄마, 봐봐. 내가 그렸어.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 부분은 왜 이렇게 그렸어? 다시 그리지.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번엔 그림을 안 가져와요. 그림 그리는 게 싫어지기도 해요. 왜냐면 그림을 가져가면 지적이 돌아온다는 걸 알거든요. 이게 어린 시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부모 앞에서는 그 패턴이 반복돼요. 저 회사 가려고요. 그 회사는 안정성이 없잖아.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그 사람 집안이 어때? 저 이번에 사업 한번 해보려고요. 그거 실패하면 어떡해? 자식은 매번 기대하고 와요. 이번엔 응원해주겠지. 매번 예상하면서도 매번 기대해요. 그리고 매번 무거운 걸 들고 집에 가요. 그 무게가 쌓이는 거예요. 평생. 말 한마디가 자식 마음을 그렇게 무겁게 만들어요. 부모가 끝까지 이겨야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마음이 무거워진 분도 있을 거예요. 나 그렇게 살았는데. 나 그 말 많이 했는데. 괜찮아요. 나쁜 부모였던 게 아니에요. 사랑했던 거예요. 그 방식이 유일한 사랑의 방법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어요. 자식이 뭔가 말할 때 딱 한 번만 참아보세요. 나는 이미 알지만 모르는 척 해보자.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들어보자. 그게 처음엔 어색해요. 내 입이 근질거려요. 알고 있는 게 튀어나오려 해요. 그래도 참아보세요. 자식 얼굴이 달라질 거예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아, 부모님이 달라지셨구나. 그걸 느끼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부모는 끝까지 이겨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지막엔 웃으며 비켜줘야 하는 존재예요. 자식이 앞으로 걸어나갈 때 등 뒤에서 잘 가라 하고 손 흔들어주는 것. 그게 부모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자식 앞에서 허허 웃는 바보가 되는 것. 그래,
나는 잘 모르겠다. 네가 더 잘 알겠지. 그래, 네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 네가 결정한 대로 해봐. 잘 될 거야. 이 말들. 쉬운 것 같지만 살면서 가장 어려운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들엔 포기가 아니라 믿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도요. 그게 가장 어려운 사랑이었어요. 자식 앞에서 똑똑한 부모가 되는 건 쉬워요. 아는 게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말하면 되니까. 근데 자식 앞에서 바보가 되는 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 이겼는데도 지는 척하는 건, 그게 진짜 어른이에요. 그게 진짜 부모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김영석 교수가 100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은 것. 나는 자식에게 좋은 교사가 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원했던 건 교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따뜻한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 나를 다 알면서도 다 받아주는 사람. 그게 부모였어요. 그 말 끝에 그분은 조용히 웃으셨대요. 허허.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알 것 같아요. 겨우 이걸 알기까지 100년이 걸렸다는 그 웃음. 그리고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라는 그 웃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당신은 100년보다 일찍 알게 된 거예요. 자식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정보 전달 말고, 충고 말고, 그냥 이렇게. 오늘 생각났어. 잘 지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자식 마음에 오래 남아요. 따뜻하게. 오래. 부모라서 더 아픈 그 마음을 오늘도 잘 견뎌내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